32페이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가 나와 있어요. 고려는 이성육부제입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성이 있고 상서성 아래에 6개의 부가 있지요. 이성육부.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도 있네요.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문화성에 보면 재신과 낭사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지요. 관리들이 있어요. 재신의 역할을 보니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이래. 이로 말미암아 봤을 때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구나.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중추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추밀과 승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을 하고, 또 승선이라는 사람은 왕명을 출납을 하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거를 각 부에 전달을 하고, 각 부에서 왕에게 뭔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승선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중요한 군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도 하네요. 그지요? 바로 옆에 어사대 가볼게요.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한다고 나오지요. 자, 어사대 관원들은 왕이나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고위 관리들이 왕이나 관리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낭사를 안 봤는데요. 낭사를 보면 언론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간쟁하거나 봉박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하,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폐하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폐하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주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낭사입니다. 낭사. 그는 바른말 하는 거지. 바른말.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낭사예요. 낭사. 특히 이제 왕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런 말을 눈치를 보지 않고, 주변의 관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낭사라고 해요. 자, 그럼 밑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대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 대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대간이 있네. 이 대간은 누구를 일컬어요?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을 대간이라고 해요. 대간은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을 대간이라고 해요. 낭사는 왕에게 바른말, 간쟁하는 역할을 하고,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자, 이 대간들은 여기 대간이 여기 이 대간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대간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즉, 권력의 어떤 독점이나 권력의 어떤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력이 왕이나 또는 몇몇의 대신들에게, 즉 관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대간이. 자,
대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특히 낭사 같은 경우로 보면 왕에게 옳고 그름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왕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거지.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관리들이 뭔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감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대가는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병마사와 이제 식목도감을 볼 건데요. 특징은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 중국의 왕조에도 없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는 거죠. 독자적인 기구. 고려에만 있어.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국방상, 군사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북방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국방이나 어떤 이런 군사적인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논의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야. 누가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냐면 바로 제추들. 제추는 누구냐면 여기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미를 제추라고 해요. 제신과 추밀들, 그러니까는 제추가 모여가지고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거지. 국방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려에서 새로운 제도나 뭐 새로운 규칙을 정할 때 이제 또 논의를 하는 기구였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국가의 어떤 중대사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의 중대사가 발생했을 때 왕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제추들과 함께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모여가지고 함께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고려라는 나라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존재를 봤을 때 어떤 체제가 발달했다? 합의제. 함께 논의를 하는 합의제 체제가 발달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 문장 있지요. 고려는 제추를 중심으로 하는 합의제 체제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대관을 두어서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죠?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고려의 합의제 체제를 보여주는 중앙정치기구 무엇이다? 그렇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자, 고려가 제시된 자료와 같이 중앙정치체제를 운영한 까닭은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겠죠. 여기를 이제 쓰면 되겠지. 합의제 체제. 그 다음에 뭔가 권력 견제 기구를 마련했잖아. 이런 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죠. 이거는 상호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는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서문화성, 상서성, 육부, 이성, 육부 체제였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간을 두었어요.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 다음에 어사대 관원들을 뜻하고요. 자, 이 대간은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두었고, 이는 고려가 합의제 체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합의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제도였고, 중앙정치제도였고, 여기는 이제 지방제도입니다. 재미없죠. 지겹죠. 그죠? 자, 잠깐 볼게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고 따로 이제 오소경이라는 것도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어디냐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는 기본적으로 지방제도 하면 고려의 지방제도라고 하면 5도 양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우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게 되죠. 자, 여기 볼게요. 자, 고려는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처음에 건국이 될 때는 각 지역의 지방 세력, 즉 호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호족의 세력이 강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앙이 각 지역의 지방에 미치는 통제력, 힘이 강하지 못했다, 약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로 이 성종 때 최승로 시무 28조 그 성종 때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12개의 목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여기 나오지요. 뭐 전주목, 진주목 막 하면서 12개의 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이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이후에 계속 지방 제도가 수정 보완을 거쳐요. 그러니까 계속 보완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현종 때 되면 전국을 5개의 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양계를 둬요. 양계 이게 뭐냐면 자, 전국을 일단은 전라도, 뭐 경상도, 양광도, 서해도, 교주도 해가지고 5개의 도를 두고 동계, 북계 해서 2개의 계를 두는 거야. 국경 지역에는 동계와 북계 2개의 계를 두는 거지. 양계를 두는 겁니다. 5도 양계.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5도가 있지요. 그죠? 경상도가 있어. 여기 경상도가 있지. 그리고 이 경상도는 수많은 군과 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군과 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군과 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려 시대는 여러분 이 군과 현이 크게 2개로 구분이 돼요.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현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군과 현을 말해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려는 군과 현이 있는데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은 군현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속현이라고 한다는 거지. 속현. 자, 다시 보시면 현종 때 5도 양계가 있었고 그 아래 이제 군현이 있었다는 거지. 자,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 주현과 속현으로. 그리고 여러분 5도 양계나 군현과 별도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라는 게 있었어요.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향, 뭐뭐 부곡, 뭐뭐 소라고 불리는 특수한, 스페셜한 그런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 속현이라든지 특수행정구역은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아. 그럼 여기는 누가 다스려? 일단 여러분, 자, 일단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 자료가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건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되잖아. 지방관이 파견되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자,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주현 주변에 이제 속현과 향, 부곡소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죠. 얘들은.
그리고 이 향부곡소 얘들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잖아. 그러면 얘들은 일단은 여기 중심이 되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지방관이 이 전체를 다 통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구? 고려의 지방 세력이었던 이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은 지방 세력이었던 향리가 지방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 초에 호족이 있었잖아. 이 호족이 중앙으로 가서 문벌 귀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 그대로 남아서 지방 세력인 향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향리들이 바로 속현이나 향부곡소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은 주연에 파견되지 않은 지방관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 다스렸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향리가 여기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지방제도 하면 오도 양계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고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삼경이 있는데 고려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 외에도 이제 중요시했던 곳이 있어. 어디냐면 바로 이 서경. 태조 때 굉장히 중요시했지. 태조 때 북진 정책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남경. 오늘날의 서울 부근을 말해요. 서울 부근. 그 다음에 여기 경주, 동경. 여기 이제 삼경도 따로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에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은 과거 말고도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거든요. 먼저 과거를 볼게요. 과거는 문관을 선발하는 묵과,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 그 다음에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승과 시험이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지, 묵과가 없다. 고려는 묵과가 일시적, 그러니까는 뭐 한두 번 시행된 적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묵과가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관리를 선발하는 거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과거뿐만 아니고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음서는 여러분 5품 이상 관료의 자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자손들이 이제 혜택을 입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제 아버지나 뭐 저의 삼촌이나 누군가가 이제 5품 이상의 관료야. 그러면 나는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음서라는 제도에 힘입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얘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리로 선발하는 청거라는 제도도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 해서 32쪽에 고려의 통치체제, 중앙 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과거제도를 봤습니다.